홀령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문 홀령. 리얼스토리면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귀신이 출몰한다는 한 흉가를 찾았다. 한때 축사로 사용했던 곳에서 사람이 자살한 후부터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목장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흉가가 되어버린 목장. 제작진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퇴마사와 무당을 각각 한 명씩 데리고 흉가를 찾아갔다. 여기 귀신 있어. 맞네. 오늘 집합하는 날이야.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여기에?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접신을 준비했다. 접신이란 사람에게 신이 내려 서로 영이 통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접신을 시도하는 그녀의 몸이 움찔움직였다.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양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접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까? 잠시 후 그녀가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마도 어린아이의 홀령과 접신을 한 듯 보였다. 그녀에게 퇴마사가 말을 걸었다. 너는 또 살아? 누가 보는 거야? 무서운 아저씨. 아저씨가 그 아저씨 내가 혼내. 눈이 어쩌.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내가 혼내. 무서운 아저씨를 혼내준다는 말에 아이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다. 엄마가 없어서 외로웠겠네. 무섭고. 우리 집에서 계속 있을 거야? 가고 싶어. 어디로? 빛이 있는 곳으로? 빛이 있고 따뜻한데 갈 수가 없어. 보내줄까? 보내줘. 추워. 퇴마사가 무당의 몸에서 아이의 홀령을 빼내려 하자 고통스러운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잠시 후 비명을 멈추는 그녀. 어린아이의 홀령이 빠져나간 듯 보였다. 그런데 힘없이 앉아있던 그녀가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의 홀령을 미처 빼내지 못한 것일까? 바로 그때였다. 얘를 대답하냐, 줄까? 너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겠다. 계속 대가냐? 내가 쉽게 갈 줄 알아? 뭐야, 너. 난폭하고 공격적인 말투. 조금 전 아이의 홀령이 무섭다고 했던 바로 그 홀령과 접신을 한 모양이었다. 퇴마사가 무당의 몸에서 홀령을 빼내려 하자 거칠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난폭하게 반항하던 무당이 움직임을 멈추고 퇴마사에게 제압당한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광기가 느껴지는 그녀의 웃음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자리는 완전히 있어야지. 제자리야. 나 신혼도 병원들 데려주면 두 번째 접신 이후 소리를 지르던 무당.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얼굴에서도 노여움이 사라졌다. 아마도 퇴마사에 의해 제압당한 모양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들어왔던 홀령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접신을 마치는 무당. 퇴마사와 무당은 홀령의 존재를 느끼지만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다. 제작진은 홀령들이 모여있다는 다락방 천장 위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혹시라도 홀령의 흔적들을 볼 수 있을까 한참을 기다렸다. 30여 분이 지나 카메라를 꺼내 촬영된 내용을 살펴보려는데 이거 뭐야?
이게 왜 그러지? 아니 테이프 일단 빼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상하다며 테이프를 꺼내본 제작진. 하나도 안 떠났네. 하나도 안 들었다고? 테이프에 찍힌 화면은 고작 30초 남짓. 조금 전까지도 멀쩡하던 카메라가 저절로 멈춰버린 것이다. 하나만 다시 해보자. 제작진은 한 번 더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찍혔을까? 카메라를 꺼내 확인해 보았다. 돌았어요 카메라? 꺼져 있어. 꺼져 있다고? 예.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꺼져 있네. 얘가 왜 꺼져 있어? 1분 13초. 1분 13초? 예. 잠깐만. 내가 나가자마자 꺼진 것 같은데. 왜 카메라의 전원이 꺼져버린 것일까? 원인 모를 두 번의 촬영 실패. 두려움이 기대를 앞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된 세 번째 시도. 같은 장소에 같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세 번째 시도. 이번에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해 주었을까? 예, 돌고 있어. 18분. 세 번째 시도 끝에 어렵게 성공한 촬영이었다. 무엇이 찍혀 있을지 너무도 궁금했다. 화면 하단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하얗고 둥근 저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벌레였을까? 하지만 벌레의 움직임과는 분명히 달랐다. 먼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먼지는 이처럼 나타났다 사라질 뿐 형태를 유지하며 움직이지는 않아 보였다. 그렇다고 공중에 떠도는 희미한 동그라미들을 홀령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지 않는가. 이 둥근 형체가 홀령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작진은 홀령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흉가를 찾았다. 산기슭에 지어진 미음자 모양의 집은 여기저기 부서진 모양새며 오래된 먼지가 덮인 것으로 보아 한참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했다. 실물로 마주한 기이한 마루벽. 하얀색 벽면 가득 칠해진 붉은 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아니야 결명주 같아 안 믿어도. 왜 부적 쓸 때 보면 이렇게 경명주 있죠? 부적가루 빨간 거 그거 계속 바른 거 같고. 제가 볼 적에는 경명주사가 경명주사에다가 석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른 것 같은데 그건 상당히 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사방에 붉은 칠을 해야 할 만큼 이 집에서는 정말 해괴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 무엇인가 사연을 품은 듯한 흉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제작진과 퇴마사가 다시 흉가를 찾았다. 잠시 후 퇴마사가 홀령을 부르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다. 그런데 촛불을 켜고 방울을 울리는 동안 마당에 있던 적외선 카메라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의식을 시작하기 전 아무것도 없던 깨끗한 화면에 방울이 울리자 화면에 희미한 물체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디론가 같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듯 보였다. 퇴마사들에게 이 현상을 이야기하자 홀령이 찍힌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들은 곧바로 홀령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자, 이 집에 사람이 죽어나갔다. 사람이 죽어나갔다. 두 사람은 홀령에게 서로 반대의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사람 안 죽었죠? 사람 죽어나가봤나? 죽었대. 죽었다 맞다. 젊은 여자가 죽어나갔다. 죽은 거 아니죠? 맞다 그러는데. 젊은 여자 죽은 거 아니죠? 젊은 여자 죽은 거 맞다 그러네. 이곳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대답. 과연 그것은 사실일까? 병으로 죽었는가? 병으로 죽은 거 아니죠? 병으로 죽었어? 병으로 죽은 거 아니죠? 병으로 죽었니? 아니래. 아니래. 이게 병원을 죽은 건 아니래. 병으로 죽은 거. 농약 먹고 자살. 농약 먹고 농약 자살했다. 먹고 죽은 거 아니죠? 농약 먹고 자살했다. 농약 먹고 죽은 거 아니죠? 농약 맞아요. 농약 맞네. 웬일이야? 어디서 어디서 죽었나? 죽었어요? 위치. 위 똑같이 어느 어디서 병원에 죽었나?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 약 먹고 어디서 죽었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퇴마사의 말에 두 사람의 손에 쥐어진 금속 막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 더 어디서 이쪽 방인데? 이쪽이야 이쪽. 약 있어? 무협병. 이 방에 있다는데 약이? 뭐 웬일이야? 약병 있대요. 맞다고 그러는데? 여기 농약병 있나 한번 보세요 안에.
금속 막대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간 제작진은 정말로 약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여기 가르쳤잖아 아까. 여기 가르쳤잖아 아까. 쥐약 이거. 어떡해. 웬일이야. 저거 먹고 죽었다. 저거 쥐약 먹고 죽은 쥐약 거 먹고 아니죠? 죽었다. 저거 쥐약 먹고 죽은 거 아니죠? 맞대. 맞아요, 맞아. 저거 먹고 죽은 쥐약이 담겨있던 봉지. 거 가져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가더라고 밑에. 금속 막대로 홀령과 나눈 대화. 정말 한 여인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젊은 여자 남자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죠? 남자한테 버림받아서 죽은 거 아니죠? 방에서 발견됐던 아이의 신발. 조심스러운 질문이 이어졌다. 애기가 죽었다. 애기가 죽었다. 애기도 죽은 거 아니죠? 애기도 죽었다. 애기도 죽은 거 아니죠? 맞대요. 어떻게 애기도 죽었대? 동반 자살했냐고 한번 물어봐봐요. 동반 자살했냐고 애기하고. 애기랑 같이 동반 자살한 거 아니죠? 맞대. 바로 가는 거잖아. 정말 이곳에서 한 여인이 죽어나갔고 그 홀령이 머물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제작진은 근처에 안녕하세요. 오래 살았다는 주민들을 찾아가 흉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있잖아요. 저 위에 저기 아무도 안 사는지 거기 옛날에 누가 살았었나요? 자신도 올라왔어.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에 지금 건조 10년 다 5년 넘었는데도 안 나타나요, 임자가. 오래 살았어요, 살기는.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나? 집자리가 편안한 집자리가 아닌 것 같고 살아보니까. 어떠셨어요? 깜빡은 달랐죠, 뭐. 어떤 일이? 일단은 살아가면서 뭐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많이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뭐 누가 살았습니까 거기서? 그냥 여자 남자 다 살았죠, 가족이. 사람이 살기 힘들다는 집, 그곳에서 죽은 여인의 홀령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방송이 나간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다. 신기했다는 의견과 함께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이도 적지 않았는데 그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이 엘로드. 퇴마사들이 엘로드를 조작할 가능성은 없는지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다. 엘로드가 원래 풍수 지리사들이나 이런 수맥 내지는 수맥탈을 찾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이 부분에 어떠한 조작이 있어 보이는지를 여쭤봤는데 그 부분 그 전문가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보기에는 어떠한 조작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퇴마사가 홀령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하자 갑자기 나타난 투명한 둥근 형체들. 이것을 홀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바람에 의한 먼지가 적외선 카메라에서 잡힌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작은 먼지들도 반사를 해요. 얘네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뿌옇게 동군 원을 뿌옇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 지금 적외선도 마찬가지로 작은 그 빛을 가지고 노출시켜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천장에서 포착된 하얗고 둥근 물체. 벌레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벌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갈지자의 형태로 지그재그 이렇게 좀 날아가거든요. 불안전하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혹시 흉가를 지키고 있는 미스터리한 존재는 아닐까?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흉가의 미스터리. 도대체 그 진실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흉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퇴마사 김운용 씨와 함께 다시 붉은 벽의 흉가를 찾았다. 서선한 분위기의 흉가. 흉물스런 벽은 여전히 눈길을 끌었는데 그 뭐 보살님들이 쓰시는 아니면 무속인들이 쓰시는 경면 주사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적 쓸 때 쓰는 그런 경면 주사?
악귀를 쫓는다는 경면 주사를 발라놓은 벽, 이곳에서 무언가를 퇴치하려 했다는 뜻인데, 보다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홀령과 접촉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시행해보기로 했다. 퇴마사의 의식이 시작된 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제작진.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접신 이후 과격하게 몸을 흔드는 제작진. 접신이 이루어졌다는 신호였다. 그 속 터지는 마음 누가 알아줄 거야. 할아버지가 바람 폈지. 그래서 할머니 맨마다 가슴앓이 소갈이 하면서 살았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제작진. 그런데 잠시 후 조용했던 그가 광기 어린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는 왜 이렇게 고개를 떨고 있나? 시집 못 간 게 한이 돼서 그러지? 이번에는 이 흉가에 살고 있다는 젊은 여인의 홀령. 자, 눈 떠요. 홀령이 떨어져 나간 듯한 제작진의 얼굴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럼 네가 뭐 한지 기억해? 여기 계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까 아가씨, 정말 제가 마음을 닫고 있어가지고 말을 쉽게 못했는데. 그쵸, 무서우니까 말을 못했죠. 본인이 마음을 닫으면 영들이 말을 못해요. 저 아가씨분은? 아가씨, 바로 그때 고맙대요. 아가씨라는 말과 함께 격렬하게 목을 흔드는 제작진. 아가씨예요? 여인의 홀령이 다시 들어온 듯했다. 홀령이 다시 제작진의 몸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 친구하기 좋아서 못 가요? 제작진의 몸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여인의 홀령.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고마웠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대성통곡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작진은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그러던 중 그가 갑자기 과격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게 그만 놔줘. 안 돼, 이제 혼난다. 그만 놔줘. 고맙게 이렇게 해준 사람한테 이제 이러면 안 돼. 퇴마사는 홀령들이 제작진을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영들의 파장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강하다는 얘기겠죠?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영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세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퇴마사의 말에 따르면 잠시 후 숨죽이고 있던 홀령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험한 상황이었다. 급히 촬영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온 제작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할머니의 홀령. 할머니? 할머니? 처음으로 제작진의 몸을 빌어 입을 연 할머니. 아까 왜 말 안 했어? 몰라. 말하지 그랬어 아까. 그 할아버지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데? 할아버지?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퇴마사가 홀령을 떼어내는 의식을 시작하자 거칠게 저항하는 할머니의 홀령. 과연 홀령이 제작진의 몸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거기 산에서 그 할머니 영이 이렇게 따라올 줄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순간 바로 알아듣고 눈 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인,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흉가의 홀령들. 그들은 왜 그곳에 남아 흉가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영혼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일까? 어느 날 은밀하게 다가와 속삭이는 그들의 목소리. 이 시간 미궁 속 영혼의 실체에 다가가 보자. 영혼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
홀령이 자주 목격된다는 어느 마을을 찾은 제작진은 그곳 주민들에게서 결코 편치만은 않은 속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아들도 좋고 영감도 좋고 영감 좋고 아들 저 며느리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안 좋지 동네가. 생긴 다음부터 안 좋아요? 네. 어떻게 안 좋아요? 아니 동네에서 잘하니 자꾸 다니니까 그 저 아픈 사람이라고 병신이 생기고 그 전에는 여기가 참 좋았거든. 마을의 끊임없는 불안은 바로 여기 납골 땅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무연고 유해는 말 그대로 찾는 이 없는 주인 없는 자들의 유골이다. 인근 지역개발 사업으로 누워있을 자리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을 헤매다 결국 이곳에 한데 모인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해가 층층이 쌓여 낡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태워져 날아가지도 못하고 온전히 누워 쉬지도 못하는 유골들은 이렇게 볼품없이 초라한 상자에 담겨져 있었다. 그곳에서 무속인 오윤아 씨는 영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무엇인가가 포착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장난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주문이 안 되지? 장난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죠? 사진기에 접근하려 치면 카메라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 찍으려고 그러면 주민 들어가면 안 나오냐고.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귀신의 장난일까? 파란 액정이 자꾸 생기더니 또 뭐 까매졌다가 뭐 이렇게 액정이 자꾸 생기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라인이 가면서 줄이 가면서 카메라가 이게 느려진다든지 뭐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거기서 꺼지고 갑작스런 카메라 고장.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7월 10일 훌령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심령사진 전문가와 함께 납골당을 찾은 제작진. 촬영을 시작한 지 약 20분가량 지났을 때였다. 카메라 봐봐. 안돼. 비에 맞지도 않았는데 그래. 2대의 카메라 중 한 대가 갑자기 꺼져버린 것이다. 이게 지금 저분이 저기 저수지 밑에 뼈가 있다고, 뼈 있다고 그런 얘기하니 갑자기 나가버렸어 이게. 당시 상황은 이랬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여기서 한 3분이 물에서 돌아가시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느낀 기운은 여기서 이 파킹라에서 저 위쪽을 봤을 적에 까만 터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쪽. 자신에게 보이는 영혼의 모습을 설명하려 하자 카메라가 꺼져버린 것. 카메라 고장은 흔치 않은 일,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빠듯한 일정 탓에 무속인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남은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했다. 무속인 또한 서둘러 영혼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는데 한참이 지난 후 무엇인가가 포착되었다는 무속인. 그런데 장난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주문이 안 되지? 장난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죠? 카메라에 접근하려고 하면 카메라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 홀령의 실체를 밝히려는 순간에 연이어 일어난 카메라 고장.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제작진은 어쩔 수 없이 제작 2팀을 투입했다. 이거 어떻게 됐는데? 아니 지금 이게 카메라가 액정이 2개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너도 가져와봐. 이것도 그래 이것도. 이건 아까 그랬어 아까. 응? 이것도 찍어야 돼. 나 탔어 이렇게. 나 탔어. 이거 여기 탔잖아. 이번엔 촬영을 시작하기 전 무속인들은 간단하게 기도를 준비했다. 납골당 곳곳에 술과 음식을 놓고 촬영을 도와달라는 뜻의 인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시작된 촬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데 연이은 카메라 고장. 무속인들의 주장처럼 촬영을 거부한 영혼들의 장난이었을까? 그렇다면
촬영을 순조롭게 끝낸 것은 홀령을 달랬기 때문일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진 속에 포착된 특이한 물체. 도대체 무엇이 포착된 것일까?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제작진은 촬영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카메라에 포착된 이상한 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영체 사진 확인에 들어갔다. 이 원형의 흰 점이 영혼의 모습이라고. 일부에서는 먼지의 난반 사이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납골당에서 포착한 둥근 형태의 하얀 물체. 무속인은 이것이 바로 영혼의 모습이라고 했다. 정말 이것이 홀령의 모습일까? 2007년 1월 14일 방송된 공포스토리 1탄 귀신의 흔적 령. 제작진은 영혼의 존재를 알아보기 위해 귀신이 출몰한다는 폐허가 된 정신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희고 투명한 물체가 포착된 사진들. 이거 오알배 형체 이런 모습도 있고 사람 형체 뭐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빛깔도 오렌지색서부터 뭐 흰백색 아니면 까만색, 파랑색 여러 가지예요. 제작진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먼저 사진 전문가를 찾아가 분석을 의뢰했다. 촬영 도중 찍힌 사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는 곳이 폐가라든가 아니면 숲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습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낮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밤에도 옆이 습기가 있거나 거기에 이제 뭐 물방울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개 현상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후레쉬를 터트림으로 해서 후레쉬가 빛을 그 안개나 이런 쪽에 이제 비추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이게 되는 현상인 거죠. 실험을 통해 흰색 구체는 먼지나 습기로 인해 생겨날 수 있음을 확인했던 제작진. 그렇다면 귀신은 특별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일까요? 제작진은 무속인은 아니지만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작진은 평소에도 어렵지 않게 홀령을 본다고 주장하는 이혜정 씨를 만났다. 언제부터 귀신을 보게 되신 거예요? 처음 제가 본 거는 중학교 때였어요. 15살? 심한 몸살처럼 정말 심한 몸살처럼 그렇게 좀 아팠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이상한 꿈을 막 꾸고 막 되게 좀 이렇게 막 굿하는 거 보이고 막 이런 꿈을 몇 번 꾸다가 그 시즌부터 이제 좀 이상한 게 보이고 사람이 아닌 게 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뭐 소복 입은 여자, 피 흘리고 있는 여자 귀신, 뭐 저승사자 뭐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은 없고요. 그런 느낌의 귀신은 본 적이 없고 제가 본 귀신들은 꼬마인데 그 옷 같은 거는 그 만화 플란다스계에 나오는 그런 느낌의 옷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뭐 일반적인 옷 그냥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있는데 귀신이었어요. 언니네 집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밖에 이제 새벽쯤에 한 늦은 밤에 사람이 별로 왕래가 없는 시간에 딱 밖을 나왔는데 계단 쪽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서 쭉 내려가는 길인데 제가 듣기에는 아래쪽 그러니까 1층 저 복도 끝쯤에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전 2층에 있고 근데 그래서 1층에 누가 있나 보다 사람이 있나 보다 라는 그냥 아무런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까는 1층 복도 끝에서 들리는 것 같았던 소리가 이제는 내가 1층을 내려갔더니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방울 소리죠. 방울 따랑따랑따랑따랑 하는 방울. 근데 그 소리가 자꾸 여기서 들렸다가 여기서 들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빨리 뛰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조그만 꼬마 여자애랑 진짜 그러니까 어른인데 조금 키도 크고 등치도 되게 좋은 여자 엄마 같아요. 엄마랑 딸 같은 느낌이었는데 까만 색깔 한복을 입고요. 손톱 끝에 방울이 달려있는데 그 방울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흔들면서 저한테 되게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홀령을 볼 수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공동묘지를 찾았다. 입구에 들어서서 전해지는 음산한 기운이 제작진을 압도했다.
영혼을 만나려면 이번에도 무속인의 도움이 절실해서 김은경 씨와 동행했는데 촬영에 앞서 예를 갖춰야 한다며 무속인은 작게나마 정성을 보였다. 그녀가 걸음을 옮기며 영혼과 마주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저 혼자 이거 좀 해보게 조금 불을 조금 꺼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뭔가 온다 그러면 그때 이거를 이렇게 키더라도 잠깐만 일단 좀 깃을 내려줘 보세요. 갑자기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 이어지는 나지막한 흐느낌. 그녀는 왜 우는 것일까? 묘를 찾아왔잖아. 올라올 때는 이렇게 쫙 있는지 몰랐거든. 여기서 막 땡겨. 어? 더듬으니까 여기도 묘야. 근데 여기 영가들이 여기는 여자묘야. 여기는 여기 애기 묘도 있대. 애기. 여자 영혼이 일러준 대로 과연 아기의 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응? 묘. 그래 묘라니까. 애기묘, 애기. 이거 나 미치겠다. 정식으로 자리를 쓰지 않은 작은 공분을 발견한 것. 아마도 연고 없는 무덤인 듯했다. 아기 묘가 있다고 알려진 여자 영혼을 몸 안에 불러들이기로 했다. 과연 그녀가 들어올 것인가? 왕자님, 근데 왜 여기에 오르게 위로 저쪽 저승 좋은 데로 가시지 않고 왜 여기서 계속 멈추시는 이유는 뭡니까? 애기가 보고 싶어. 애기가 우리 애기 얼굴이라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애기. 그 자제분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좀 찾으면 될까요, 저희가? 옛날에 살던데 네. 거기 한번 둘러봐 줬으면 좋겠어. 옛날에 살던 데가 어디십니까? 옛날에 살던 데가 부천시. 부천시. 버스 정류장. 소사동의 버스 정류장. 소사동의 버스 정류장. 버스 차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쭉 들어가면은 네. 공터가 있어요. 공터. 네, 소사동 있는데. 소사동에 있는 공터가 있는데 놀이터도 있어요. 놀이터도 있었고. 옛날에는 거기다가 네. 상추도 심고 네. 거기가 밭이었어, 다. 밭이었다고요?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면은 네. 이렇게 집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어. 붙어 그래서 있었다? 네. 그 집에서 네. 조금 이렇게 오른쪽 커브 들어서 올라가면 네. 2층 집, 예. 양옥집 2층, 양옥집 2층 계단 집. 많은 집. 계단 많은 집. 우리 자제들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진수, 이진수, 이진수, 이경수. 이경수. 아들 둘을 두고 병으로 눈을 감은 여자 영혼이 가엾어 그녀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색다른 방법을 시도해봤다. 사진 대신 그림으로 영혼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것인데 네, 얼굴이 약간 갸름한 것도 아니고 약간 통통하면서도 조금 약간 넓적한 얼굴이고요. 또 눈도 이게 너무 일자도 아니면서 왜 그 눈이 좀 작으면서도 이뻐 보이는 눈. 그리고 형체는 그렇게 뭐 키가 큰 편도 아니고 또 마른 체형도 아니고 보통 정도. 과연 그림 속 그녀는 실제로 존재했을까? 이튿날 제작진은 영혼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부천시 소사동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여자 영혼이 말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 여기 이 근처에 22번 종점 있다고 그러는데 저 위에 저 위에요 바로? 이 위로 더 올라가셔야지. 얼마나 가보세요? 한 정도죠? 한정관 정도 가면 거 아직도 뭐 좀 남아있나요? 모르겠어요. 그 정류장 있지 뭐. 정류장이에요 이제는? 네. 종점이 아니고요? 이제는 종점이라고 그러던데 여기? 종점인데 또 차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예전에 중점이었죠. 이어서 해당 구청을 찾아갔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이상 알려줄 것은 없다고 했다. 방송 이후 화제가 되었던 리얼스토리 묘. 그것은 방송 중 귀신을 봤다는 한 시청자의 제보 때문이었다. 한이 많고 속상한 영혼 제보자에 따르면 납골당 안에서 촬영된 내용 중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들어왔는데 돌아서는 여성 너머로 보이는 사람의 형상. 그리고 퇴마사들 사이로 의자를 밀어넣는 듯 불속 푸른빛의 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훈령의 모습일까? 제가 촬영물로 갖고 한번 살펴봤는데 보니까 저도 이제 첫 번째 거는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사람이었고 두 번째 거는 저도 좀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땐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천천히 돌려봐서 그 부분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의자가 없거든요. 그곳은. 근데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지금. 그림자하고 그다음에 행동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원래 귀신 같은 경우나 홀령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그리고 이러한 명암이 잡히거나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아세요? 우산 맞죠? 네. 우산 맞습니다, 이거는. 우산은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홀령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사람의 흔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하지만 이날 이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렇듯 세상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원혼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근처를 지날 때면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는 수. 날 굳은 날은 이 여자가 소복역 한 아줌마가 저 밑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무서워서 되돌아간 적도 있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들에겐 그리고 이곳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5년 바로 그 숲에서 엄청난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유골이었다. 억울하게 죽어묻힌 이들의 흔적. 더 기막힌 건 10년이 넘은 지금 유골의 행방이다. 현재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한 대학교의 유골 보관실. 벽면을 가득 메운 유골들.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유골이 발견된 건 1995년. 12년이 지나도록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6.25 전쟁 당시 서울 수복에 성공한 국군과 연합군은 북한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을 색출해 처형하기 시작했다.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졌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수많은 양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어렵게 시작된 발굴 작업. 하지만 재정 문제와 이념적 갈등으로 유해 발굴은 50일도 못돼 중단되었고 굴 밖으로 나온 유골은 현재 대학병원 부검실 창고에 보관 중이다. 억울한 죽음, 그들의 원혼은 어느 곳을 맴돌고 있을까? 때로 원혼은 섬뜩한 사건을 부리기도 한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터널 안을 지날 때 거울에 비친 여성을 보며 목숨을 잃는다는 섬뜩한 터널이 있고 태국의 송장도로에서는 사고로 죽은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제작진의 시선을 끈 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귀신이 나타나는 도로가 있다는 제보였다. 소문의 정체가 궁금했던 제작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퇴마사와 함께 문제의 도로를 직접 찾아가 봤다. 도로로 계속 올라가? 계속 쭉 올라가면 뭐 나오는데? 공동묘지 위에? 제보자에게 귀신도로의 위치를 물어보던 퇴마사.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위치를 들으려던 순간 퇴마사의 휴대 전화가 끊겨버린 것이다. 안테나가 모두 떠있는 지역에서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인적 드문 시골길이 이어지고 아까부터 같은 곳을 뱅뱅 도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다. 분명 이 근처가 맞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일까? 홍국대유관 위에 무슨 군부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지났나? 지나갔죠. 한참 지났어요? 지나쳤다는 말에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로 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나는 차 한 대 없던 한적한 도로였다. 저런 사고도 잘 모르는데. 이거 다른 길이잖아. 귀신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바로 그 길이었다. 귀신 봤다는 사람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그리고 뭐 어떤 걸 보는 건데요? 무슨 뭐 나무에서 무슨 나무랑 나무 사이에 사람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이고 그런 거. 소리가 진짜 안에 있다가 소리 많이 나. 여기서 올렸다가 몇 초 후에 저기서 올리고 여기서 올리고 막 그런 거. 개 소리나 고양이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여자 비명 소리. 그런 소리. 도로를 따라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기로 했다. 귀신이 나온다는 도로, 아직은 조용해 보였다.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무덤 주위를 살피던 퇴마사 일행 중 두 사람은 조금 전 귀신을 본 지점이 근처인 것 같다며 밤길을 걸어 나갔다. 그리고 퇴마사가 두 사람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이거 봐. 이거 뛰어가는 거 못 봤어요? 퇴마사가 봤다는 건 작고 하얀 불빛 같았다. 어두운 도로에서 솟아나듯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괴물체. 동그랗고 희미한 저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어두운 도로에서 솟아나듯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괴물체. 동그랗고 희미한 저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요, 네. 고양이가 맞는 게 여기 지금 하얗게 비치는 건 라이트, 자동차 라이트에 반사된 거고 담을 올라가가지고 지금 뛰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이건 네. 고양이 특성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 귀신 같은 경우는 현상이 이렇게 날렵하게 움직여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한 자리에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냥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 하지만 퇴마사는 아무래도 범상치 않다며 나무 주위를 맴돌며 유심히 살폈다. 그 나무? 오른쪽 나무? 어머니 불쌍하지? 왜 이래? 몰라. 저기 그들이 발견한 건 높은 가지에 매달린 정체불명의 전깃줄이었다. 평범한 듯 보였던 나무, 하지만 길게 매달린 검은 전깃줄 때문일까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졌다. 여기 어디 묘지 있는 것 같은데. 묘지는 저기. 저봐. 근데 왜 비속을 안 줬을까? 난 남자로 나오는데요. 젊은 남자. 퇴마사는 나무에서 젊은 남자가 죽은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제작진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쪽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예, 저희 마 할머니가 장수리시다가 전선줄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목 매달았어요. 전선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건 잘. 줄 아니에요 전선줄. 그냥 목 매달아 죽었다는 것만 돼요. 누군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마을 주민의 놀라운 증언.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죽은 남자의 원혼 때문이란 말인가? 풍수 전문가에게 문제의 도로를 보여주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제작진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귀신이 존재하죠. 몇 자리를 썼던 데거든요. 남자 무덤 자리였던 것 같고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런 중장년의 무덤 자리였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위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차가 다니게 되고 이래 되니까 이 묻혀있는 시신이 조금 심술이 난 거죠. 방송 이후 제작진은 다시 한번 죽음의 도로를 찾았다. 사고는 여러 번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도로를 둘러보다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퇴마사. 나무 자체도 예사로운 나무 같진 않아요. 여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막 소름 같은 거 돋지 않으세요? 나무 쪽 가면서 여기에는 이 나무에는 자살한 사람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빗을 좀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이제
음주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좀 인정을 못 받았던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괴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 중독하고 또 약도 먹고 그래서 목을 매지 않았을까.